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8장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 예, 너울쌤의 네, 문제집이죠. 네, 그 안에 핵심 요약으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자, 이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이 의사소통 파트는 8장에 들어가지만 이론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어디서 나나요? 실기에서 나죠. 치매 파트 다음 장에서 많게는 5문항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적게 나오다 한 3문항 정도는 항상 출제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론장이 아닌 실기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쇼츠에서 너울쌤의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공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 짧은, 네, 한 1분 안에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17년의 노하우를 좀 담아서 공부법을 전송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1화에 보면 이론, 실기, 각각 문항수, 번호 다 구분시켜 놨거든요.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의사소통장은 실기장이구나. 왜 그렇게 하는지도 네, 내용을 보시면 이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다라고 해서 의사소통이 왜 필요한가요? 사실 시험 문제 그닥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실전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자 패스. 네,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유형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바른 태도는 표준교재 282페이지로 꼭 참고하세요라고 별표를 써놨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바람직한 걸 읽으셔도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걸 읽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걸 살짝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배려 있는 표정, 적절하게 짓는 미소, 네,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 눈맞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시선의 적절한 움직임, 크지 않은 목소리, 분명한 발음, 적절한 말의 속도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태도.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요것만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의사소통의 원칙 중에서 바이스텍의 7원칙이라고 해서 2024년에 개편되면서 7가지 내용이 좀 추가가 됐어요. 뭐 나쁜 얘기 없어요. 다 좋습니다.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인 태도, 이용자의 자기결정,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았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포가 마음의 유대. 그렇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고요. 라포가 형성됐을 때 소통이 가장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청입니다. 경청은 어떤 걸까요? 기울일 경에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까지 갈 수 있어야 경청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경청이란 뭐 경청을 방해하는 거 사실 용어도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본 상식어도 풀 수 있어서 제가 내용 정리 따로 하지 않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감. 네, 공감이 뭘까요? 여기 있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이해가 끝났다면 감정을 같이 느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느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정, 내가 느낀 바도 적절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감은 정의를 묻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사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왔다면 이거랑 계속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청은 공감보다 한 발을 더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경청의 뜻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건 개념 정리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대다수 출제하는 건 뭐냐면 대상자 요양보호사 이야기 형태로 나옵니다. 대상자 1회 1회 했어요. 요양보호사 1회 1회 했어요. 표준 교재에 연습 문항들이 있죠. 네, 근데 이 연습 문항의 3가지를 달달달달달 외우셔도 100% 합격이, 100%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표준 교재에 없는 예시를 쓴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시를 파악하시면서 도대체 공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공감을 하는 기법을 알아두시는 게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럼 공감이 뭡니까? 지금 여기 개념에 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라. 그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잘하셨나 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자꾸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간다. 벌레가 기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 얼굴에도 벌레가 기어가면,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해 주라는 거죠. 많이 무서우시죠?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기법을 기억을 해주셔야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이 출제되는 게 말하기죠. 말하기에서는 나전달법.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를 바라본 비난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거,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냐. 여기도 네 단계가 있습니다. 행동, 영향, 느낌, 바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양버섯 시험 문제에서는 바람 안 나와요. 왜? 세 가지만 해도 행동, 영향, 느낌만 써도 문장이 길거든요. 그런데 바람까지 쓰면 너무 정답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거의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이것도 팁이에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문장 제일 길은 걸 찾으시세요. 정답일 확률이 한 70% 정도는 될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예,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이야기 형태 출제하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나전달법으로 옳게 이야기한 요양보사의 정답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반응이 없어요. 행동이 뭡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는 그 행동이, 그쵸?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이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의 느낌이 좀 답답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근데 그 바램은 쉬우지 않나요? 바람, 바램 이렇게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딱 행동, 영향, 느낌 순서대로 기억한다. 이거를 아실 수 있다면 어떠한 예시가 나와도 다 맞춘다는 겁니다. 왜? 표준교재와 똑같은 예시가 안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침묵의 뜻이 뭘까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거. 요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종종 라포가 뭡니까? 경청이 뭡니까? 공감이 뭡니까? 나전달법이 뭡니까? 침묵이 뭡니까? 이렇게 이론을 묻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상황별 의사소통이 실제다라고 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사실 볼 필요 없으시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노인성 난청 대상자부터 치매로 인한 장애까지 예,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난청 이 다섯 가지 네 가지죠. 네, 지금 줄어들었죠. 가나다라 치매로 인한 장애까지. 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D가 아니고요. 난청이 어떤 사람이지? 시각장애는, 언어장애는, 치매는 이렇게 요런 의사소통 장애 유형들의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정답 찾는데 제일 빨라요. 예. 난청,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몸짓이나 표정으로 전달하셔야 되고 안 들리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또 입모양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춰주시는 거. 시각장애는요, 앞이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때 시계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신체 접촉을 하시기 전에 듣기는 되니까 말을 먼저 건네주시고요. 이미지 전달이 어렵다면 촉각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언어장애. 뭔가 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요. 딱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을 해서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셔서 더 막 설명할 때 그림판 딱 제시하면 이거죠 어르신? 그럼요.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 언어장애 어르신과 소통하려면. 자, 그 다음에 치매로 인한 장애. 노인의 페이스 속도에 맞춰주시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말보단 감정 표현 자주. 그 사람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스킨십 자주 해주시고 사실 치매로 인한 장애는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도 의사소통 초중기 말기 구변 다 있어서 원칙 막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쭉 설명하진 않았지만 치매 노인과의 상황별 의사소통이 표준교재 296에서 297페이지까지 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의사소통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내용은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 문제 행동과 관련돼서 정신행동 증상과 관련돼서 또 15장 사례와 관련돼서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시하지 마시고 네, 망상일 때는 어떻게 하지? 환각일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처와 의사소통 방법들을 좀 읽어두신다면 그런 문제도 쉽게 잘 풀 수 있어요. 사실 콜라보레이션 문제
예,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 또 연관성 있는 파트, 이런 파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쇼츠에서 하고 있는 만원경인 것 같아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트만 강의하시는 강사는 잘 몰라요. 저는 좀 오래 했으니까 정가를 다 할 줄 아는 강사니까 이 파트가 이 내용에도 나오고 여기서 출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회복지 파트만 하신다든지 간호 파트 뭐 일부만 한다든지 이런 강사님들은 사실 그런 얘기 잘 못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아, 여기서도 경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저쪽 가서 연관되는구나. 이런 팁은 좀 가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공부가 더 즐겁고요. 덜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3절은 여가활동 지원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2023년 이전에는 뭐 가끔씩 출제를 했다가 또 2023, 2024에 보면 거의 출제가 안 됐다가 지금은 비공개니까 모르겠어요. 네, 제가 2024년 기출문제들은 좀 몇 개를 저한테 주셔서 기출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들어와서는 아무도 안 갖고 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을요. 뭐 소스를 주셔야 제가 요점 정리를 하는데 제자들 선생님들 늘 얘기하고 있으면 제발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기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80문제 다 외워다 주신 분 많았거든요. 그게 2024년까지 계속 있었어요. 제 제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2025년 없네요. 네. 자, 일단은 여가는 자기계발, 자족중심, 종교참여, 사교 오락, 운동, 소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좀 살짝 헷갈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만 구별하시면 될 거거든요. 자, 일단은 사교 오락. 네, 딱 봐도 사교 오락이에요. 종교 참여. 딱 봐도 종교 참여예요. 두 가지는 고민하실 게 없고. 자, 가족 중심. 네, 이렇게 가족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자, 자기 개발이다. 뭔가를, 예, 노력을 해서 습관이 돼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책을 읽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뭔가의 예, 노력과 애씀과 반복과 습관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종이접과 퍼즐은요. 자기 개발 아니에요. 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막 이런 거 없이도 간단한 것들은 거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 개발과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체조, 예, 운동 안에 체조와 산책, 요런 게 들어가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일에 들어갑니다. 사실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손자와 함께, 그쵸? 손자와 함께, 뭐, 종이 접기를 했다. 다음 중, 이 여가 활동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정답이 뭘까요? 소일 활동이죠. What?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Who? 누구랑 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활동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손자라는 이야기를 보시고 가족 중심의 답을 치시더라고요. 오답입니다. 이런 것만 구분하실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영어 다 풀어내실 수 있어요. 자, 짧은 단원이고, 네, 한 세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저는 아까 강조했어요. 공가법, 나전달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유형. 이 세 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을샘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조만간 9장 정리해서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